안녕하세요, 나나쌤입니다. 네, 이번 주 6주차 시작을 할 텐데요. 6주차, 5주차까지 잘 하셨다면은 이제 끝날 때까지 같이 가실 수 있는 거예요. 이 리딩 프로젝트 하시는 분들은 엄청난 자부심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이 리딩 프로젝트랑 말하기 프로젝트 하시는 분들은 정말 대단한 걸 하시는 거예요. 중국어, 언어를 하나 배울 때는 여러 가지를 거치셔야 되겠죠. 영어도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단계 보면 많은 책도 봐야 되고 그런 단계들을 거쳐야 되는데 그 중에서 아주 알짜배기 그리고 진짜 언젠가는 한번 해야 되고 필요한 게 바로 이제 읽기 프로젝트예요. 근데 읽기 프로젝트는 뭐 초창기 하셔도 되고 나중에 하셔도 되는데 초창기에 처음에 하실 때는 아마 엄청난 각오가 없으실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조금 느긋한 마음으로 하셔도 되고요. 어쨌든 지금 5주차까지 하신 분들은 굉장히 각오가 남다르신 분들이신 거예요. 아주 잘하고 계세요. 이번 주는 제가 중국어에 대한 어떤 설명들 들어갈 거고요. 물론 워크시트라든지 이번 주 설명도 들어가지만 이번 영상은 아마 끝까지 한번 쭉 봐주세요. 자, 이번 주에도요 역시 정말 여러 가지가 섞여 있어요. 보니까요 뭐 얼굴도 있고 입도 있고 글이다, 강, 뭐 쌀, 새, 뭐 여러 가지 정말 뭔가 한 가지 주제가 아니라 짬뽕이 되어서 단어들, 한자들이 나와요. 이 한자들을 한번 볼 텐데 가만 보니 이 아이들도 특징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조금 묶어봤고요. 그리고 이번 주에는 정말 재미있게 배울 만한 내용도, 중국어에 대해서 조금 배울 만한 내용도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제가 활동지로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제가 보니까 같은 소리가 나는 것들이 조금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한번 제가 찾아볼게요. 리, 서 있다. 이 남자가 지금 서 있죠. 리가 있고요. 우리 카드에 또 리라는 게 있어요. 이것은 지금 안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지금 병 안에 어떤 사과가 있는 게 보이시죠? 그래서 이것은 리, 이것은 리에서 성조는 달라요. 리, 성조는 다르지만 발음이 좀 같죠? 그쵸? 소리가 같죠? 리. 그래서 그거를 묶어서 같이 외워주시는 게 첫 번째 1-1번인데요. 지난주에도 허가 나왔을 때 헷갈린다기보다는 더 잘 외워졌다는 피드백이 많았어요. 제가 이번 주에는 조금 봤거든요. 블로그도 들어가 보고 봤기 때문에 인스타도 봤기 때문에 좀 봤는데 너무너무 열심히 하세요. 좀 이따가 그것도 얘기해 볼게요. 어쨌든 리와 리 이렇게 소리가 같은 게 있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무 이번에는 심지어 성조도 같아요. 나무 무가 있고요. 그리고 눈 무가 있어요. 이렇게 나무 목자고 목자가 두 개, 목자가 똑같네 한국말로도. 그렇죠? 그래서 무 이렇게 성조도 같아요. 이걸 같이 외워버리시는 거예요. 더 빨리 외우실 수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에 이게 얘네는 뭐냐면 니아오 새예요. 니아오 이렇게 되는데요. 얘는 지금 뭐 새싹이라든지 새순 뭐 이런 거 있죠. 모종 이런 거를 얘기하는데 미야오라고 해요. 얘는 니아오, 얘는 미야오. 조금 다르긴 한데 시작은 다른데 이야오가 같아요. 그래서 니아오, 미야오 같이 이것도 해주시라고 제가 1번 활동지에다 묶어봤습니다. 그리고 중국어 한자 하실 때 그렇게 많은 한자를 다 어째 외우지라고 하실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것도 나름의 규칙이 있어요. 다양한 규칙이 있지만 이렇게 예를 들어서 지금 미야오가 나왔으니까 말씀드리면 미야오가 이제 새싹이잖아요. 근데 얘랑 비슷하게 딱 떠오르는 게 한자가 자주 쓰는 게 고양이에요. 마오, 그쵸? 마오, 그렇게 써요. 이렇게 써요. 옆에다 띄워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뭔가 비슷하니까 소리도 비슷하지 않아요? 미야오, 마오, 그리고 고양이 울음소리 미야오, 미야오 같죠? 미야오. 그래서 한자가 뭔가 다 외워야 될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다라는 거. 뭔가 파생돼서 조금 더 재미있게 외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엔 진짜 이 360자만 알면 됩니다. 우리 아이들 이것만 알아도 충분해요. 처음에. 자, 어쨌든 이렇게 두 가지씩고요. 이번에는 아시겠죠? 무 그리고 이거는 니아오 그리고 이거는 리 이렇게 6가지는 쉽게 해결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제가 항상 매주 있는 하트 요기 활동지에는요. 보통 요기 활동은 제가 회화에서 많이 사용하니까
좀 더 빈번하게 사용하는 것들을 넣어요. 12자 중에서도 회화에서 좀 더 많이 나오는 한자들을 넣어서 이렇게 연결할 수 있도록 하고요. 여기는 역시 여기도 비슷해요. 이번에는 화, 그리다라는 한자가 있어서 그림 그리는 칸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살펴봤는데 이번 주는 또 영상이 좀 길어질 수도 있는데 꼭 끝까지 봐주세요. 자, 이번 주에는 제가 조금 설명드릴 게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끝까지 영상을 봐주셔야 돼요. 중요한 게 많아요. 자, 예를 들어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강을 배웠습니다. 강하천. 자, 뭐라고 했죠? 중국어에서 흐어라고 했어요. 그죠? 근데 오늘 또 나왔어요. 강이 찌양이라는 게 나왔어요. 우리도 뭐 하천, 강 이런 게 있지만 그 지난 시간에 배운 카드가 지금 없네요. 허하고 찌양하고 어떤 차이가 있을까? 그런데 중국에 보면요. 양쯔강, 뭐 장강 들어보셨죠? 그리고 황허 들어보셨어요? 황허 이런 거. 그게 바로 허는 허예요. 우리가 배운 지난주에. 그리고 강, 장강 뭐 이런 거 있죠. 그거는 찌양이에요. 근데 이제 이게 여러 가지 썰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이제 가장 이제 많이들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남쪽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보통은 찌양이라고 얘기해요. 남쪽에 있는 강들 있죠? 그거는 찌양이고요. 북쪽에 있는 강은 허라고 해요. 그러니까 예전에 그런 어떤 역사적인 그런 배경이 있는 건데 보통은 이제 북쪽에 있으면 허, 그리고 남쪽에 있는 강들은 찌양이라고 해요. 어떤 큰 차이가 있는 거 아니에요. 막 규모가 어떻고 딱딱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요. 대체적으로 남쪽은 허, 그리고 위쪽은 찌양이라고 해요. 그리고 보통 또 남쪽에 있는 강들이 좀 고다요. 이렇게 곱고 막 잘 범람하지가 않는데 북쪽에 있는 강들은 잘 범람을 했대요. 그래서 그런 차이로도 조금 나눠져요. 근데 북쪽에 보면은 또 강이라는 찌양도 있긴 있어요. 근데 조금 그 강은 또 크고 잘 넘치지 않고 뭐 이런 이유가 있다고는 하는데 어쨌든 이게 큰 어떤 차이가 있어서 다르게 봐야 되는 게 아니라 같은 의미로 보시면 돼요. 지난 시간에 본 허와 찌양을 같은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좀 오늘 공부예요. 공부 그죠? 엄마들 공부. 그리고 한 가지 또 한번 봅시다. 제가 중국어로 말하면 마법이 풀려 그 영상도 있죠. 거기에 무를 소개했어요. 나무, 무를 소개했었죠. 우리 여기에도 무가 나옵니다. 예, 나무 맞아요. 나무 맞는데 현대 이제 우리가 회화에서는 이게 가로수 이렇게 밖에 이제 있는 나무들 있죠. 그런 나무를 무라고 부르지가 않아요. 뭐라고 하냐? 슈라고 해요. 그럼 나무가 두 가지예요. 그죠? 무 그리고 슈. 우리 여기 카드에도 아마 슈가 나오는 걸로 아는데 슈하고 무 두 가지가 있어요. 중국어 이제 문자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나요? 정말 지금 막 나오고 몇백 년 된 문자가 아니에요. 굉장히 오랜 세월 함께 해온 그런 문자거든요. 그래서 새로 생겨나는 문자도 있고 없어지는 문자도 있고 그렇긴 한데 이 무 같은 경우는 옛날에 나무를 다 의미했어요. 근데 지금 현대사회에서는 이 무를 보통은 목재. 지금 여기 그림 보세요. 지금 이렇게 심어져 있는 나무가 아니죠. 이렇게 잘라져 있죠. 이런 목재 같은 것을 이야기할 때 무라고 이야기를 또 많이 하고요. 그리고 이 한자는 꼭 알아야 돼요. 그렇죠? 나무 목자를 모르면 다른 어떤 파생되는 한자들, 얘가 들어가는 한자들을 또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얘는 꼭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슈는 지금 말하는 우리가 보통 말하는 저기 이렇게 살아있는 심어져 있는 나무들 있죠? 그런 것을 슈라고 합니다. 그럼 그런 의미에서 한 가지 더 볼게요. 오늘은 엄마도 공부하시는 날이다. 그죠? 뭐 괜찮아요. 그죠? 공부 괜찮죠? 자, 무가 나왔어요. 이번에 무는 바로 눈 목자예요. 다 아시죠, 엄마들? 눈목 같은 경우에는 이게 눈을 이렇게 형상한 거예요. 눈에다가 눈동자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눈목인데요. 얘는 이제 지금 우리가 사람들의 눈을 얘기할 때 무라고 하지 않죠. 옌이라고요. 옌징, 눈이라고요. 얘는 뭐냐면 눈의 어떤 겉모양을 형상화한 문자죠. 얘는 지금 뭐라 그럴까? 목록, 목차 할 때 그럴 때도 많이 쓰이고요. 그죠? 그러니까 쓰이는 게 달라요. 우리가 안과에 가잖아요. 그러면은 옌을 쓰지 눈안이 옌이거든요. 눈목을 쓰진 않아요. 목과라고 하나요? 안과를 갈 때.
그지 않죠? 그 이유는 우리도 이제 눈, 안, 그다음에 눈, 목 두 개 다 있어요. 그죠? 근데 쓰는 게 다르잖아요. 쓰임새가 다른 거예요. 눈은 무라면서 왜 또 옌징이라고 해요? 우리도 그래요. 눈목자도 있고 눈 안자도 있잖아요. 그래서 안과라고 하죠. 안과 갔을 때. 그죠? 안, 옌징 할 때 옌이라는 거는 우리 시력이라든지 또 시신경, 눈에 정말 보는 것들, 이런 거, 시선이 닿는 거, 이런 것들에 관련된 거고, 잇몸으로 쓸 때는 보통은 좀 추상적인 개념에도 많이 쓰여요. 그러니까 같은 눈, 목이고 눈 아니지만 눈은 눈인데 좀 쓰이는 곳이 다르다는 거죠. 그럼 이거는 중요한 거, 그냥 포인트만 잡아드리면 눈은 눈 맞아요. 눈목이에요. 눈목이나 우리 사람을 가리키는 이런 눈을 이렇게 보는 이런 것들을 가리킬 때 쓰는 게 아니라 다른 곳에 많이 쓰이고, 이 한자 같은 경우에는 모르면 안 돼요. 우리 여기 나오는 한자 중에 뭐 이런 걸 배워, 이런 한자도 있으니까 이거 자주 안 쓸 것 같은데 그런 한자 있죠. 근데 다른 한자랑 합쳐져서 많이 쓰인다거나 다른 의미로 쓰인다거나 하는 기초 한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무시하지 마시고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엄마 공부를 조금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주가 이렇게 12자가 되겠고요. 12자가 되겠고요. 역시 말씀드리는 대로 우리 아이가 아직 어리고, 이거를 이제 막 적극적으로 해야 될 만큼, 먹글자까지 해야 될 만큼의 그런 시기가 아니다 하시는 분들은 개수를 줄이세요. 많이 하실 필요 없어요. 자, 엄마표 중국어 이따 끝날 때 말씀드릴 건데, 엄마표 중국어 할 때요. 이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한 번에 뭔가 확 해가지고 막 보여지는 그런 것도 중요하죠. 그래야죠. 막 힘이 나죠. 아이가 아웃풋도 있고 잘한다고 느낄 때. 그러나 꾸준히 성실한 게 더 중요해요. 언어는. 해보셨잖아요. 영어 공부 해보셨죠? 반짝 잠깐 한다고 해서 그게 잘 되는 게 아니에요. 꾸준히 3년, 5년 한 사람이 훨씬 잘하잖아요. 자, 그러면 이번 주 한번 한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발음에 주의하면서. 그림 혹은 그리다 라는 뜻이 있어요. 화라고 하고요. 강, 짱, 열다, 카이, 입, 거우도 마찬가지네요. 제가 거우를 말씀 안 드렸구나. 거우도 마찬가지로 입구예요. 그쵸? 근데 지금 현재 사람들 입 가리킬 때, 보통 입 요거를 가리킬 때는 주웨이를 많이 이야기하죠. 그렇지만 입구자가 안 중요한가요? 중요해요. 얘도 써요. 예를 들어 식구를 셀 때, 우리 집 가족은 세 식구야 할 때 그 식구라는 게 뭐예요? 우리 집 식구가 세 식구면 싼 거우라고 이제 양사를 쓰거든요. 우리 집은 입이 세 개야 그건데, 이 거우 같은 경우도 약간 쥐는 정말 우리 신체의 어떤 입을 가리킨다면, 이 거우는 또 추상적인 개념에도 많이 쓰죠. 그래서 둘 다 입 맞아요. 쥐도 입이고 거우도 입이에요. 입이나 조금 쓰임새가 다르다. 다 알고 계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모든 걸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책을 보거나 회화를 하거나 하다 보면 다 해결되는 부분입니다. 안쪽, 리, 서다, 세우다, 리 되겠고요. 얼굴, 리엔, 그 다음에 쌀, 미, 모종, 미야오, 나무, 목재, 무. 이번 주는 발음이 하나도 안 어려워. 눈, 무, 그 다음에 새, 니야오. 이번 주는 발음 어려운 게 하나도 없어요. 그 대신 성조를 그럼 좀 더 신경 써보세요. 무, 이렇게 손가락을 같이 하면 더 잘 됩니다. 니야오, 이런 식으로요. 리, 이렇게 같이 손가락이나 머리를 같이 가시면 돼요. 12가지 봤습니다. 같이 한번 그러면 읽어볼게요. 중국어로 읽어봐요. 중국어로 읽어봐요. 그리다, 화, 강, 짱, 열다, 카이, 입, 거우, 안, 리, 서다, 세우다, 리. 잘하고 계세요. 중국어로 읽어봐요. 중국어로 읽어봐요. 얼굴, 리엔, 쌀, 미, 모종 새싹, 미야오, 나무, 목재, 무, 눈, 무, 새,
니아오, 니아오. 네. 요즘 뭔가 박자감이 조금 어긋난 듯한 느낌이 들긴 하는데 어쨌든 읽어봤고요. 이번 주에 약속드린 대로 제가 커피를 쏠 분이 4분이 계십니다. 정말 제가 이렇게 보는 분마다 다 정말 너무나 응원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힘들면 힘드신 대로 응원 드리고 싶고, 잘하면 잘하고 계신 대로 또 응원 드리고 싶고, 다 잘하고 계신 거예요. 자기 상황에서 다 잘하고 계신 거예요. 자, 어떤 분은요, 이 4분 중에 한 분은 이렇게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한자를 상문에다가 쫙 붙여주셨어요. 그런 경우가 많지 않은데 정말 성실하신 거예요. 그분은 제가 자세히 다 보진 않았어요. 앞에 것까지 다 보진 않았지만 2주 정도 아마 본 것 같아요. 창문에 쫙 붙여주시고 복습을 하시는데 아주 좋은 방법이죠. 저도 그렇게 하려고요. 부끄럽지만 저도 그렇게 못했거든요. 저도 그렇게 못했고, 저는 그냥 매주 하고 그냥 흘러버리는. 왜냐면 저는 보통 연령이 굉장히 어릴 때 했기 때문에 굳이 완벽을 요하진 않았어요. 그리고 막 복습까지 해가면서 하진 않았는데, 하면 좋죠. 당연히 좋아요. 그렇게 하시고, 저는 이 스터디가 이제 끝나고 몇 주는 복습을 좀 하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목표가 좀 있어야 돼요. 이거 왜 해? 그냥 뭐 보여지라고? 절대 그런 거 아니죠. 우리 아이를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이걸 다 하고 나서 그 다음엔 저는 여러분들 아이가 다 문장을 읽어낼 수 있도록 프로젝트 다 할 거예요. 근데 이걸 거쳐야 그걸 할 수 있어요. 절대 그 문장 읽는 거요? 그냥 안 돼요. 이렇게 순서가 다 있어요. 그거를 꿈꾸시면서 우리 다이어트 할 때도 굉장히 좋은 몸매를 생각하면서 이제 다이어트를 하잖아요. 그런 어떤 상상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더 그렇게 열심히 할 수 있거든요. 창문에 이렇게 쫙 붙여주신 거 너무너무 멋졌고 잘하고 계시고요. 어떤 분은 또 해외여행들 많이 가시더라고요. 부러워요. 그 가시는 분들 제가 몇 분 봤어요. 근데 가셔서도 열심히 하시는 모습 봤었고요. 이분 역시, 한 분 역시 굉장히 공항에서도 막 하시고 기다리면서 여행 가서도 하시고, 전 그걸 원해요. 하루에 30분씩 붙잡고 있는 게 아니라 언제든 가지고 다니면서 2분, 1분도 좋고 30초도 좋아요. 하루에 2번씩 3번씩 계속 노출해 주는 거, 그게 중요하거든요. 제 취재 너무 잘 맞게 잘하고 계셨고, 또 어떤 분은 아이가, 남자아이들이 특히 이런 거 뭐 집중을 잘 안 해요. 가만히 앉아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장난감을 여기 위에 올려주신다거나 그 위에 젤리를 올려가지고 아이가 좀 집중해서 막 먹으면서 할 수 있게 한다거나, 그 젤리를 예를 들어 저 같아도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여기다 올려놓고 그거를 이제 읽으면 먹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한다거나 뭐 그런 식으로 엄마들 너무 노력 잘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어떤 분께서도 고민을 저에게 하셨어요. 이제 아이가 어린데, 근데 하시다가 아이가 종이를 막 찢어버릴 정도로, 그런 제스처를 취할 정도로 아이가 거부를 했다. 그래서 반성을 하셨다고 하셨어요. 그럴 수가 충분히 있어요. 근데 저도 그게 겁나서 항상 아이한테 스트레스를 주려고 하진 않아요. 근데 저 역시도 이제 푸시를 하면 우리 아이 역시도 그렇게 할 거라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한 번도 이걸 하면서 뭐 엄마표 영어든 중국어를 하면서 그렇게 스트레스를 주지 않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어쩌면 발전을 더 빨리 할 수 있는데 조금 느리긴 해요. 이 아이에 맞춰요. 첫째 아이면 첫째 아이에 맞게, 남자아이 그리고 성향에 맞게, 둘째 아이면 둘째 아이에 맞게. 그러나 자기가 갖고 있는,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이만큼이면 100이라면 그 100을 다 하지 않고 저는 항상 90 정도까지만 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 아이가 만약에 카드를 12장이 아니라 6장 정도를 외울 수 있는 아이예요. 그러면 6장을 하거나 아니면 5장만 해요. 저는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하는 대신에 정말 매일 할 수 있도록 해요. 그리고 아이가 10분을 앉아 있을 수 있는 아이면 처음에 이제 할 때는 5분만 해요. 그렇게 쭉 하다가 뭐 어느 때는 물론 조금 더 길게 할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저도 우리 아이도 충분히 하기 싫다고 울 수도 있고 들어 누울 수도 있고 도망갈 수도 있고 그렇다고 생각해요. 지금도 하기 싫어할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정도까지 가지 않는 건 뭐냐면 아이가 할 수 있는 양보다 조금 덜해요. 근데 괜찮아요. 결국은 이거는 시간 싸움이에요.
양이 좀 적어도 괜찮아요. 차차 늘리시면 돼요. 아이가 연령이 높아지고 그리고 이게 습관이 배면 그때부터 늘리시면 돼요. 근데 참 저도 신기한 게 저는 정말 조그마거든요. 하루에 많이 하지 않거든요. 근데도 아이는 성장한다는 거. 결국 1년이 지나면 성장을 많이 해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아이가 아직 준비가 안 돼 있거나 그다지 흥미가 없는 상태라면 포기하는 건 하지 마세요. 이거를 그럼 안 해야지, 다음에 하지, 내년에 하지,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거 15주 기왕 하셨으면 5주차 6주차 하셨으면 끝까지 가세요. 대신 방법을 달리 하시는 겁니다. 장수를 줄이시거나 먹글자까지 가는 걸 포기하시거나 그런 식으로 하셔야 돼요. 왜냐면 아이도 알아요. 엄마가 포기했다라는 것을 그냥 말은 못하고 탁 느끼지 못할 뿐이지 알고는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끝까지 15주를 완성하셔서 우와, 네가 외운 한자가 20개면 20개 그걸 보여주시는 거고 50개면 50개 우리가 다 해서 150장가 그렇죠. A세트가 180자죠. 아마 그 정도 될 건데 이거를 다 외웠어. 그 개수는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몇 개월간 했어. 그 성취감, 그 다음 프로젝트요 잘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쌓아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모두 잘할 수 있습니다. 7주차에서 모두 나무하지 않고 다 뵙도록 할게요. 자, 이제